그럼 소득세 신도 나갈게요. 좀 시끄러워도 양해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혹시 숙제 또 질문 있으시면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 자, 여기 소득세 특징 보죠. 어떻게 이어서 두 번째. 자, 여기는 우리 실기하고요, 진짜 관련성이 매우 높아요. 실기하고 관련성이 여러분들 어, 매우 높으니까 여기는 꼭 반드시 여러분들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연말정산하고 정말 관련성이 많거든. 인적공제하고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소득세의 과세 방법이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어저께 소득의 원천별로 분류해가지고, 여덟 가지 소득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 중에 여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이 여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타소득은 나중에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로또가 기타소득이거든요. 로또 당첨되면. 그러니까 일시우발적인 거 원칙은 과세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딱 한 방 인생 역전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요? 일시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할 때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그럼 여러 것들이 1년에 한 번 쓰면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이죠.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종합소득이다라고 불러요. 종합소득.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소득을요, 우리가 합산을 해요. 왜냐, 우리가 어저께 개인별 과세라고 하면 개인이 만약에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별도로 있다면 그걸 우리가 합산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왜 합산을 하냐면 우리가 누진세율이 정확한 과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누진세율이라는 건 소득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 있다면 합친 것에 누진세율로 곱해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핵심은 종합과세는 5월 달에 확정 신고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여기 갑자기 이제 두 번째 줄에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다가 좀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만약에 A라는 개인이 있어요. A라는 개인이 있는데 A라는 그 개인은 근로소득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낮에는 근로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밤에는 사업소득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편의점 사장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그죠. 왜 정지해놨대? 이렇게 사업소득 밤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밤에는 편의점 이제 아르바이트 고용해가지고 그때 주무시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 한번 원천징수가 되고요. 회사에서 원천징수 당하겠죠. 맞죠?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나중에 하실 거지만 사업소득이 있다면 요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가 되겠죠. 원래 각각에 대해서 일단 원천징수하지 처음부터 우리가 합쳐서 때리진 않아요. 맞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니까 항상 신고는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럼 제대로 하려면 요 두 개를 합친 소득에 대해서 다시 정확한 세율인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원천징수가 된 거는 과세를 두 번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확정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라고 해서 기납부 세액으로 빼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원천징수 자체는 미리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종합과세라고 불러요. 얘를요.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는요. 종합과세하고 반대예요. 반대. 보이시죠? 여기는 합산이고요. 여기는 합산하지 않아요.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요. 각각의 세율로 때려요. 각각의 우리가 원천징수 세율이 있거든요. 누진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은 우리가 소득이 여러 가지일 때 신고할 때 때리는 세율이 누진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월 달에. 근데 원천징수세율은 하나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뜯는 세율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원천징수세율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원천징수세율로 납세 의무, 여기 핵심이 여기예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 의무를 끝내버려요. 뜯고 끝내는 세금이에요. 대표적인 로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로또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4억에 당첨되셨다. 때려치죠. 자, 4억에 당첨, 저 같으면 때려쳐 바로 이제 인생. 자, 로또에 당첨되셨다라고 하면은요, 세금 떼고 나머지를 이제 은행에서 받아가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신고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죠? 신고할 필요 없어요. 완전 반대죠? 여기 합산하지 않는다. 누진세율, 각각의 뜯는 세율, 원천지수세율, 원천지수 납세의무가 끝나지 않음, 원천지수 납세의무 끝남. 그리고 확정신고와 확정신고하지 않음.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말장난을 많이 쳤었냐면은요. 특히 그 전통적으로 말장난을 많이 치는 게 어떻게 장난치냐면 우리가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에요.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틀린 문장입니다. 되게 아름답게 되게 막 혼돈되게 주죠. 종합과세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 분리과세는. 그렇죠. 조선말 되게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조선말? 오케이? 아니, 다시. 여러분들. 종합과세가 원칙이래요. 원칙이므로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반드시가 틀렸죠. 확정신고 안 하잖아요, 분리과세는.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과세가 여러분들 있다라는 걸 모르시면 맞는 답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리과세가 총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우리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얘네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신고할 소득은 없어요. 아시죠? 5월 달에 신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신고할 소득은 없다가 핵심이에요. 자, 일단 여기 동그라미 1번. 자, 우리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더해서 금융 소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우리가 신고할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 여러분들이 우리 가끔씩 통장을 정리하다 보면 대부분 다 돈이 나가 있죠. 저도 그렇고 편의점에서 뭐 사 먹고 뭐 이런 것들 맞죠? 근데 가끔씩 우리가 제 통장 정리할 때 빨간색이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들어온 건데 가끔씩 파란색이 뜰 때가 있어요. 월급날 아니면 뭐 들어와. 봤더니 결이자 했는데 570원 들어오고 웃지 마요 여러분들. 눈물이 앞을 가리죠 많이. 저랑 대부분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죠? 그거 뭐예요? 원천징수 당하고 끝낸 거예요. 신고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570원, 2천만 원 이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천징수 당하고 나머지가 들어온 거예요. 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나 아니면은 뭐 동생이나 아니면 언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뭐 가족 중에 있어도 되고,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러분 가족 말고 뭐 가족이 다 아는 사이니까. 자, 여러분들의 주위에 뭐 친구, 언니,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걔들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소득세 배웠으면, 야, 소득세 배웠니? 네, 저 소득세 그런 말 잘 안 하겠죠? 저 배웠는데요? 야, 나 그러면, 나 이번에 5월 달에 이자 소득 신고하래. 어떻게 해야 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게 만약 동생이야, 여러분들. 만약 언니, 혹시 저 5월 달에 이자 소득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호칭이 어떻게 돼야 돼, 그 동생은? 그죠? 그 동생이 이제 언니가 되는 거예요. 네, 언니. 그죠? 그럼 이자 소득 2천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신고한다니, 5월 달에 신고한다는 얘기, 신고 안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예금 통장이 거의 10억 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요즘 정기예금 이자율이 한 1.2% 되니까 거의 10억, 15억 이 정도.
그죠? 그럼 나한테 언니죠. 우리 여자분들도 그런 거 하나요? 돈 많으면 언니다고? 그런 거 없어요? 남자들은 그거 돈 많으면 형이라고. 진짜. 그래서 그 서슴지 않게 하는데 뭐 이렇게 동생이 뭐 사주면 형. 아무튼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없으시구나. 자, 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마찬가지예요. 일용직 근로소득자 분들도 우리가 무조건 분리과세여서 신고할 소득이 없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누가 봐도 여러분들 한 방에 인생 역전되는 소득이죠. 그래서 여기 복권, 슬롯머신, 투표권. 우리 투표권은 뭐 우리가 스포츠 경기 맞추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경마 같은 거 아시죠? 아니면 소 싸울 때 누가 이기는지 청도 소 싸움. 그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고할 소득이 없어요. 되세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들어보세요. 어저께 우리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빼주는 거. 그죠?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부양가족이 내가 정말 부양할 가족이어야지 부양당할 가족은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아버지가요, 일용직 근로자이신데, 연봉이 1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지고. 연봉이 10억이에요. 그럼 그 아버지는 내가 뺄 수 있는 부양가족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것 같잖아요. 뺄 수 있어요. 뭐냐면, 부양할 가족을 어떻게 따지냐면, 금액을 신고할 금액 가지고 따져요. 신고할 금액이 낮은 사람은 내가 부양할 가족으로 봐요. 알죠? 그냥 소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용직 근로소득은 10억이잖아요. 근데 신고할 소득은 0인 거죠. 신고할. 이해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내가 부양할 가족인지 아닌지 따질 때는 그냥 소득이 아니라 신고할 소득이 낮냐로 따지는 거예요. 얘네들에 걸리면 신고할 소득이 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뺄 수 있는 부양가족이 돼요. 물론 나중에 나이는 좀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 느끼시죠? 그렇죠? 좋은 말 할 때 외우셔야 돼요. 꼭. 암기사항. 자, 그 다음에 분류과세, 이제 소득세에 좀 위력을 느끼시겠죠. 여러분 벌써 2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눈이 조금 잠기셔. 벌써. 그렇죠? 이게 소득세 위력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보시면. 자, 분류과세는 뭐냐면, 우리가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요, 장기간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양도소득은 개인이 부동산 같은 거 처분하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거든요. 퇴직소득은 퇴사하면 내는 소득이고요. 그럼 얘네들은 1년에 한 번씩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이에요. 퇴직소득 생각해 보시면 1년에 한 번쯤 발생하면 이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 못 구해요. 맞죠? 오늘 2022년도 퇴사하고 2023년 퇴사, 2024년도 퇴사하고 그죠? 나가라고 해서 다 퇴직이야. 막 1년마다. 알죠? 그래서 얘네들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때리면 세금 폭탄이 원자 폭탄이 떨어져. 원자 폭탄. 알죠? 몇 년간의 소득이 한 방에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면 그래서 얘네들은 별도의 과세 체계로 분류를 해놨다라고 해서 분류과세다라고 불러요. 조심하실 게 분류랑 분리 조심하셔야 돼요. 리하고 류 가지고 장난쳐요, 여러분들. 진짜로 너무 양아치야. 넘어갈게요. 여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무시하시고 납세 의무자. 자, 우리가 납세 의무자라는 건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입니다. 물론 그건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개인입니다, 개인. 자, 근데 우리가 개인은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어요. 이름만 들어보면 내국인, 외국인 이런 거 같잖아요. 절대 아니다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죠?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거주자는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둬야 돼요. 주소는 생활관계가 밀접한 장소라고 돼 있어요. 알죠? 그 다음에 거소가 183일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소는 뭐냐면 상당 기간 머무는 곳을 거소라고 불러요. 특히 혹시 여러분들 그 스포츠 구단 우리나라든 뭐든 어느 스포츠 구단이든 다 외국 선수들도 있죠. 맞죠? 그 용병이라고 하죠, 용병.
맞죠? 그럼 외국인 용병이 만약에 우리가 특히 뭐 야구 같은 거 특히 여성분들이 좀 아시는 게 야구니까 그럼 외국인 용병들이요 시즌이 열릴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경기가 없으면 다시 자기 나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행기 값이 더 나와 연봉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이 열리게 되면은요 뭐 임시 호텔 같은 숙소에 머물겠죠. 만약에 그 숙소가 A다 라고 했는데 그 용병이 6개월 이상 6개월을 넘게 그 숙소에 머물면 걔는 거주자가 돼버려요. 알죠? 그래서 여기 있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니까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시험에 외국인은 거주자가 될 수 없다. 그럼 틀립니다, 여러분들. 알죠? 자, 그 다음에 뭐 비거주자는 안 해오셔도 되겠죠? 거주자가 아닌 개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냐? 우리가 과세하는 범위가 좀 달라요. 뭐냐면, 자, 우리가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국내 원천 소득,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국외 원천 소득. 이 두 개, 둘 다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다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게 방탄소년단이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든 외국에서 벌어들이든 세금을 내야 돼요. 알죠? 혹시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분 계신다면 그 청와대 청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소득세를 배웠는데 왜 우리 오빠한테는 둘 다 뜯나요? 이렇게 그만할게요. 자, 소득세가 재미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 드립이라도 쳐야 돼. 합법적 드립이 허용되는 동네가 특히 세법이에요. 음. 자,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거주자를 제한이 없죠.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든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거든 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무제한 납세입니다. 무제한, 제한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대표적인 게 주로 여러분들 외국 연예인이 되겠죠, 여러분들 주로? 맞죠? 그 외국 연예인은 자기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것도 있을 거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것만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국내 원천 소득이니까 제한적이죠? 맞죠? 국외 소득은 과세하지 않으니까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과세기간. 최근에 이걸 장난쳤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과세기간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죠. 그죠?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 소득세는 무조건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거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알죠? 이거 사업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중에 개인 사업자분 계시죠? 그죠? 개인 사업자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분이 만약에 사업 개시를 뭐 4월 1일 날 했다라면 4월 1일부터 과세 기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은 소득세 동네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은 당연히 어떤 소득도 있을까? 일반적으로 국민이라면 대부분 이자 소득은 있지 않나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었지만 누진세율 과세가 원칙이라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말로 좀 때울게요. 그러면 누진세율이면 사업소득이야 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면 그 년도까지, 그 기간까지의 소득밖에 없지만 이자 소득은 1년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년치에 대해서 과세를 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다른 소득은 1년치 전체에 대해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사업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조심하셔야 돼. 이거 시험에 사업 개시나 폐업하면 거기까지다라고 하면 장난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소득세는 다른 소득이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거주자가 사망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망일까지죠,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그 국사 시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뭐였지? 세도 정치 아니에요. 저 한국사 1급 있어요, 여러분. 한국사 1급. 교수님 어쩌라고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좀 지식을 자랑하려고. 농담이고. 농담이고. 죄송해요, 여러분들. 예, 다 농담이고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거주자가 사망했는데 12월 31일까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죽은 사람에 대해 세금 때리는 거죠. 그 백골징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탐관오리가 돼, 국가가 탐관오리.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출국인데 여기서의 출국은 아예 정말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 맞죠? 여러분들이 그냥 출국 갈까 하고 3일 만에 돌아오는 그 출국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에요. 알죠?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 맞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가 싫다고 해서 뭐 떠나가는 건데 뭐. 맞죠? 뭐 그것도 아니지만. 되셨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할게. 여기에는 여러분 좀 중요해요.